정부에 바라는 점은 평화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좀 대응을 하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서 좀 평화를 유지하면서 뭐 통일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중국 뭐 전부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강대국들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두루두루 좀 균형을 잘 유지해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전쟁만 안 하면 된다고. 우크라이나 봐. 다 초토화돼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거기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강자들 또 그리고 미국도 자기 각자 노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더 균형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그러니까 미국, 일본 쪽으로 가지 않고 또 너무 중국 쪽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줄타기 외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죠. 남북관계 외교안보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오늘 새벽에 김여정 부부장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전 발사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지난번에는 굉장히 좀 워딩 자체도 굉장히 센 워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무슨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 같은 민족이기 나왔는데. 때문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선제 타격 관련해서는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해서 감히 선제 타격? 너 죽으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쪽은 북쪽을 상대로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도 선제 타격은 못하지만 예. 북한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도 감히 선제 타격을 못할 거다. 그 큰 소리 치지 마라. 우리는 그러면서 난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북한의 중장기 전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이 특히 한미동맹 재건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솔직한 이야기로 한미동맹이 파괴된 적은 없어요. 재건이라는 건 파괴가 돼서 이제 재건을 하는 건데 예.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되지만 재건이라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어쨌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출범하기 전에 한미 뭐 정책 협의단인가도 보냈죠. 예. 그래서 한미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만들겠다. 그야말로 포괄적인 전략 동맹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올해 상대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객관하기가 쉽죠. 예. 객관하기보다는 이제 북한 셈법으로 한번 이제 정세를 분석하고 그렇죠. 예. 전략을 세우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겠다? 그래. 우리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 미국 말이면 뭐든지 듣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고 그 정부라면 미국 한국 빼고 소위 통미봉남 방식으로 한국은 빼고 미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내고 말겠다. 뭐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라고는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봅니다. 김 회장의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소위 심모 원료 중장기 전략에 토대해서 나왔다고 보고. 그럼 남한은 봉쇄를 하는 겁니까? 봉쇄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아예 안 한다.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렇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아주 남북 화해 협력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남한을 상종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이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새 정부가 지금 오늘 원래는
남북 관계나 통일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었지만은 아침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서 소소한 공약 이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거 논의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수위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핵실험장도 지금 재건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동창리 핵실험장도 지금 확장 개건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극한적인 도발을 하면은 우리 몰래 협상을 시작한 적이 많았어요. 나중에 뒤늦게 알고 가서 뭐 끼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끼워주지도 않고. 우린 뒤통수 맞는 거네. 뒤통수 여러 번 맞았죠. 동맹 하면서도 미국이 우리를 빼고 북한과 거래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김여정의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임기 중에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미국이 북한을 귀찮아서라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을 상대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보다는 미국과의 그 협력 관계를 정말로 우리의 자국 중심성이라고 할까 우리의 국익이 미국한테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을 하라 이거. 무조건 협력한다고 하다 보면은 미국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전략적 협력, 전략적 무슨 포괄적 전략 그 동맹인지 뭐 이런 거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공약 이거 그 전면 재검토하고 예. 어떻게 하면 미국한테 뒤통수 맞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임기 중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말았다는 누명 뭐라 그럴까 오명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걸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뭔가 북한도 다른 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예.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까지 그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렇죠. 뭐 완전한 핵보 그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 주장해왔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 비확산,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를 이전시키거나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현상 동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도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예. 예. 사실 뭐 프랑스 핵보유국 된 것도 미국이 처음에는 그렇죠. 뭐 싫어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대신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잘 살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타협이 끝날 수 있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제 타격도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을 하지 한국이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김여정의 말 속에는 담화 속에는 그런 조롱도 섞여 있어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우리 속담이지만 예. 지금 이번 경우에는 되로 주고 좀 가마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거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는데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미동맹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예. 핵 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미국과 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 계산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걸 공공연히 그 발표를 했었고 예.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사저널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2018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주고받은 친서 22통인가 좀 전문을 입수했다고 해서 공개를 했던데 그 내가 볼 때는 미국이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고 북한이 아마 제3국에다 은근히 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긴밀하게 지낼 수 있고 한국 빼고 놀 수 있어. 그래서 한국에 끼려고 그러는 거 우리 불편해. 그러니까 19년 그렇지. 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때 그 김정은이 그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조금 우리 마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백은망덕 큰 친구 아니야 이거. 예. 트럼프를 싱가포르까지 가서 만나게 해준 게 누군데? 그렇죠. 어? 예. 트럼프 대통령과 성조기와 인공기를 걸어놓고 나란히 걸어놓고 1대1로 악수하면서 회담하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거기서 뭘 그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 하는 그런 표정이었단 말이야. 예, 그런 뉘앙스. 그런데 이게 시사전을 통해서 그 발표된 친서 22통의 내용 중에는 남조선이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성가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또 트럼프도 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이 잘만 하면 한국 빼고 얼마든지 직접 협상을 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그건 미국의 이익은 그럼 그렇게 되면 뭔가요? 중국과의 뭔가 바꿔먹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바꿔먹는다기보다는 예. 하여튼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를 이제 소위 현상 동결로? 현상 동결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막아지지도 문제는 않고.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핵과 미사일을 뺏어내려면 예. 훨씬 더 큰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그렇다면은 그냥 현상 동결적으로 가자. 더구나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렇죠. 미국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CVID 요구는 못할 거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핵 포기 그리고 미사일도 완전히 뺏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럼 그냥 그걸 현상 동결하고 사실상 핵 포기로 인정하고 그 대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조만간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좀 개건하잖아요. 예. 3호 갱도를 지금 원래 그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옆구리로 새로 지금 길을 내고 있다고 하는 그 미국 측의 그 정보 분석 보고죠. 그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빠르면은 4월 25일, 4월 15일이 지금 김일성 110회 생일인데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4월 25일 날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1932년 4월 25일 날 당시 만 20세의 김일성이 항일 빨산을 조직했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소위 건군절로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예. 건군절. 예. 그날을 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북한이 조심할 부분도 있는 것이 4월 지금 18일부터 28일까지 금년도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실시가 돼요. 예. 과거의 통례로 보면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그렇게 군사적 소위 도발성 행위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맞을 수 있으니까. 예.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뒤에다 대고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은 군사적 행동을 했는데 예. 4월 25일 날 그러니까 4월 25일이 금년 한미연합훈련 그 기간 중에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날을 택일할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과거에 201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 있는데 그로부터 13일 전인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거든. 응? 2006년, 2009년, 2013년 3차 그렇게 해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7차 핵실험을 뭐 윤석열 정부 취임 직전인 4월 말이나 훈련 끝나고 예. 5월 초에 할 경우에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미사일 발사하고 이쪽 동창리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 강화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미국이 갑자기 변심해서 귀찮으니까 이것은 그냥 현상 동결하고 예. 비확산을 전제로 북핵 문제는 마무리하자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북한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런 결과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최소한 플랜 예. B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그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역사 교과서랄지 이런 거는 또 과거보다 더 그러니까 심하게 지금 하고 이번에 있고. 박진 그 단장이 예. 가서 포괄적인 무슨 전략적 협력 동맹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포괄적인 협력이라는 말 속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 합쳐지는 예.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사실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토론 중이지만은 대선 토론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희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고 하는 그런 예.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미국의 입장이 이제 정해진 뒤에 예.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좀 더 이제 넓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핵우산 확장의 일환으로 한일 간의 지소미아 군사정보 보호 공유 협정도 복원하고 예.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나 종군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것은 그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되 미래를 위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를 공유를 하기로 했다 하는 식으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고는 예. 이 결과를 임기 중에 떠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 내가 지금 인수위에서 이러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이게 우정이 있는 충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변